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도시철도 2호선 공론화를 수기형으로 진행하자는 중재안에 광주시가 동의했습니다. 시민단체는 오늘 수용 여부를 결정합니다. 중소기업 근로자를 위해서 작업복 세탁소를 짓겠다던 이용섭 광주시장의 후보 시절 약속이 말로만 그쳤습니다. 회고록을 통해서 5.18을 폭동으로 규정한 전두환씨의 민사소송 선고 공판이 오늘 광주에서 열립니다. 낡은 비엔날레 전시관을 신축하는 일이 해당 지역구 시의원의 반대로 표류하고 있습니다. 도시철도 2호선의 공론화 방식에 대해 중재 역할을 해온 시민권익위원회가 광주시와 시민단체에 최종 중재안을 제시했습니다. 공론화 문제가 해법을 찾을지 아니면 파국을 맞을지 갈림길에 섰습니다. 정영욱 기자입니다. 도시철도 공론화를 맡고 있는 최영태 시민권익위원장이 광주시와 시민단체 양측에 최후 통첩을 했습니다. 공론화위원회를 중립적 인사 7명으로 구성하고 공론화 방식을 300명가량의 시민 배심원이 참여하는 수기형으로 하자고 제안한 겁니다. 광주시와 시민단체의 주장을 철충한 셈입니다. 또 도시철도에 대한 결론을 2달 뒤인 11월 10일까지 광주시장에게 권고하고 공론화를 거쳐 도출된 결과에 대해선 양측이 조건 없이 수용하라며 오늘까지 답을 달라고 배수진을 쳤습니다. 양측이 이 제안을 9월 13일 내일까지 수용하지 않거나 공론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 제안에 어느 하나라도 지켜지지 않을 경우 시민권익위원회 차원의 공론화는 바로 중단하겠습니다. 광주시는 즉각 수용 의사를 밝혔습니다. 저는 상당히 고민 속에서 나온 어떤 제안이라고 보고 있고요. 우리 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반면 시민단체는 수기형 방식은 당기면서도 마감 시한을 2달 뒤로 못 박는 건 충분한 논의를 방해할 수 있다며 부정적입니다. 또 공론화위원회에 광주시와 시민단체 측 인사 각각 2명씩이 참여키로 한 합의를 사흘 전에 광주시가 일방적으로 깼다며 사과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민주인권도시에서는 있을 수 없는 폭거적인 그런 행위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고, 이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 측의 사과. 시민 모임은 오늘 긴급회의를 통해 최종안 수용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지만 격앙된 분위기 속에서 어떤 결론이 나올지 예단하긴 힘든 상태입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5.18을 폭동으로 규정한 전두환 씨의 회고록과 관련한 민사소송 선고 공판이 오늘 열립니다. 광주지법 제14민사부는 오늘 오전 10시 자신의 회고록에서 5.18 민주화운동을 북한군의 폭동이라고 주장이 제기된 전두환 씨 손해배상 민사소송의 최종 결론을 내린다고 밝혔습니다. 마지막 공판 기일에서 전두환 씨 측 대리인은 본인의 생각과 의견을 표현할 뿐 명예훼손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고, 5.18 단체 측 대리인은 전 씨 측이 표현의 자유를 주장하지만 사실 왜곡이 너무 많다며 반박했습니다. 오늘은 우산을 하나 챙겨 나가셔야겠습니다. 오늘 대체로 흐리다가 비가 내리겠는데요. 현재 레이더 영상 보시면 지금은 남해안 서쪽 지역과 도서 지역에만 비가 내리고 있지만 오후부터는 점차 내륙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이 비는 늦은 오후에 잠시 그치겠지만 내일이면 또다시 해안에서부터 비가 시작돼 광주와 전남 전역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과 내일 광주와 전남 지역에는 30에서 80mm의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이고요. 전남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는 최고 12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해안 지역에서는 천둥,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30mm 이상의 강한 비가 쏟아지기도 하니까요.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시면 광주가 20도로 어제보다 높습니다. 낮 기온은 비가 내리면서 대부분 지역이 어제보다 낮겠는데요. 광주가 25도, 화수는 24도를 보이면서 어제보다 4도가량 낮겠습니다. 목포는 25도, 강진은 24도를 보이겠고요. 곡성과 구례는 25도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지난 6.13 지방선거 후보 시절 근로자 작업복 세탁소를 건립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당시 보도자료까지 내면서 대대적으로 홍보했지만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자동차 부품업체에서 일하는 문동진 씨의 작업복은 늘 기름때와 먼지 투성입니다. 하지만 회사 안에 세탁소가 없다 보니 집에서 다른 옷과 함께 작업복을 세탁합니다. 영세하기 때문에요. 이렇게 따로
뭐 대공장 같이 이렇게 따로 세탁비를 준다거나 세탁을 이렇게 해주지를 않습니다. 세탁물들을 이렇게 따로따로 이렇게 분리해서 빨기도 사실 힘든. 광주 지역 산단의 경우 대부분의 업체가 50인 이하의 영세 사업장이다 보니 대기업과 같이 자체 세탁소를 운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중소기업 노동자들을 위해 근로자 건강센터는 6.13 지방선거 때 광주시장 후보들에게 하남 산단의 근로자 작업복 세탁소를 건립해달라고 제안했습니다. 이용섭 후보를 비롯한 모든 후보들이 제안에 동의했습니다. 이 후보는 하남 산단뿐만 아니라 광주 지역 모든 산단에 작업복 세탁소를 건립하겠다며 보도자료까지 내며 홍보했습니다. 하지만 당선된 뒤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광주시는 앞으로도 작업복 세탁소를 건립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게 이유입니다. 또 업주가 해야 할 일에 광주시가 초기 자본 7억과 매년 5억 정도의 운영비를 대는 건 부적절하다는 입장입니다. 돈으로 이야기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노동자들이 아까 말했던 그 보편적 복지, 어떻게 보면 노동자들이 건강하게 일할 권리를 지자체가 지원해주고,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혼자 결정하지 마시고. 빈수레가 되고만 공약 때문에 근로 환경이 나아질 것으로 기대했던 근로자들은 허탈해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국립아시아 문화전당이 5월 단체를 상대로 110억 원대 구상권 청구를 검토 중인 가운데 광주시가 정부에 전면 재검토를 요청했습니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정부 주관으로 옛 전남도청 복원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상황에서 구상권 행사는 또 다른 분열과 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시아 문화전당은 5월 단체 농성 때문에 공사가 지연됐다며 건설 회사가 제기한 소송에서 일부 패소해 지난 2016년 110억 원을 배상했습니다. 징수를 포기해 결손 처분되는 광주시 지방세가 해마다 늘고 있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광주시가 광주시의회 장재성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결손 처분된 광주시 지방세는 135억여 원으로 3년 전보다 37억 8천만 원 늘었습니다. 장 의원은 광주시 세정 담당과실 직원이 광역 지자체 가운데 가장 적은 수준이라 인력 충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지은 지 20년이 넘은 광주 비엔날레 전시관은 낡고 오래돼서 신축할 필요성이 제기돼 왔습니다. 광주시도 전시관을 새로 짓는다는 계획이었는데 당장은 어렵게 됐습니다. 다른 곳으로 옮겨갈지도 모른다는 일부의 불안감이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김인정 기자입니다. 지난 1995년 광주 비엔날레 창설에 맞춰 6개월 만에 뚝딱 지은 전시관은 23년이 지나면서 낡을 대로 낡았습니다. 어두운 형광등 아래 작품들이 전시돼 있고 바닥에는 홈을 메운 흔적들이 즐비합니다. 비가 많이 내리면 물이 줄줄 셀 정도고 관람객들을 위한 편의시설도 부족합니다. 국제적인 전시를 하고 있는데 비엔날레 안에 건물의 시설들이 좀 미약해서 전시하기에 좀 되게 힘든 점이 많습니다. 이 때문에 광주시도 국비 800억 원을 포함해 총 사업비 1,200억 원을 들여 비엔날레 전시관을 새로 짓는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전시관 위치는 비엔날레 주차장을 기본으로 하되 더 나은 곳이 있는지 검토하기 위해 타당성 용역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타당성 용역비가 지난달 시의회에 추경 예산안 심사에서 전액 삭감됐습니다. 삭감을 주도한 시의원은 비엔날레 전시관이 있는 광주 북구의 지역구를 두고 있습니다. 23년 동안, 24년 동안 했던 비엔날레 전시관을 옮긴다는데 이 주민들 가만히 있겠어, 이게. 그리고 그가 현재 그가 문화벨트로 장합하고. 의원은 비엔날레 전시관을 문화전당 주변으로 옮기려는 시도라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정해진 장소는 없다면서도 시의원들의 반발을 의식해 내년 본예산에도 타당성 용역비를 편성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 때문에 비엔날레 전시관 신축 사업이 표류할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소지역주의가 광주 전체의 발전에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광주시 교육청이 내년 초등학교 신규 교사로 10명을 선발하기로 했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은 초등교사 10명과 유치원교사 14명,
특수학교 교사 11명 등 모두 35명을 선발하는 내용의 임용시험 계획을 내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하기로 했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의 초등교사 선발 인원은 작년에 5명에서 올해는 10명으로 늘어나긴 했지만 교대 졸업자 수를 감안하면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조선대학교 교수들이 강동원 총장의 즉각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조선대 교수 평의회는 최근 총장의 불신임 여부를 묻는 투표에서 82.8%의 찬성률로 불신임안을 의결했고 학장협의회도 성명을 통해 강 총장의 즉각 사퇴를 이사회에 요구했습니다. 또 내년 2월까지 총장 임기를 보장한 대학자치운영협의회도 퇴진 논의를 다시 하자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번 광주 비엔날레에서는 그동안 쉽게 접할 수 없었던 북한 조선화를 볼 수가 있습니다. 비엔날레 전시와 함께 감상하면 좋을 특별전이 은암미술관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네, 서동환 광주 아트가이드 대표와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비엔날레 7개 주제전 중 하나가 바로 북한 미술전인데요. 조선화 22점이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네, 이번 광주 비엔날레 주제가 뭔지 아시죠? 바로 상상된 경계들이죠. 네. 네, 맞습니다. 상상된 경계들인데요. 이번 광주 비엔날레 전시관에 그 북한 미술, 사회주의, 사실주의 패러독스전으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문화창조원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네. 조선화는 북한식으로 발전시킨 동양화를 뜻하는데요. 남한에서는 한국화라고 하죠. 체제 보장을 위한 이념적 색채에서 느낀 섬뜩함보다 실제로 보면 서정적이고 시적이면서도 힘이 넘치는 표현은 중국이나 일본에서 볼 수 없는 독창적 동양화가 바로 조선화라고 합니다. 네. 조선화의 특징은 외곽선이 거의 없는 몰골화 기법으로 작품들이 많이 있는데요. 6점의 대형 집체화는 섬세한 인물 표정과 역동적인 묘사가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요, 작품을 예로 들어서 설명해 주시죠. 네, 이번 전시된 작품 중에서 자력갱생이나 청년 돌기역대와 같은 선정적이고 정치적인 작품들도 있었지만 네. 소나기가 오는 거리를 화폭에 담은 김인석 작가의 소나기 작품이 저는 좋았습니다. 아, 네. 소나기는 평양 시내 어느 날 버스 정류장에서 소나기를 만나는 시민들의 다양한 모습을 포착해 밝고 명랑한 색채로 나날이 변천해가는 평양의 일상을 영화의 한 장면처럼 표현하고 있는데요. 네. 4년 동안 이 작품을 완성하기 위해 고아원과 지하철 등을 모델을 찾아서 중앙에 우산을 접고 있는 여성은 작가의 딸이 모델이 되었다고 합니다. 네. 그 외에도 북한에서는 문이나의 맥이 끊겨졌다고 알려졌지만 이번 전시에서는 그것이 사실이 아님을 알 수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문이나 산수와 동물화도 관람할 수 있습니다. 네. 좀 전에 자료 화면 보니까 소나기 작품에서 사람들의 표정 하나하나가 굉장히 네. 세밀하게 네. 묘사가 돼 있는 것도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비엔날레 전시와 비교하면 좋을 전시, 그런 전시도 열린다고 하는데 어떤 건가요? 네, 광주 비엔날레 특별 전시로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인접해 있는 은암미술관 초대 중국 작가 왕거펑의 절대 경관전이 10월 15일까지 전시됩니다. 네. 이 작가는 90년대 중국의 개방 이후 급변하는 정치, 사회, 문화를 경험하고 사회주의 국가들의 이념의 굳건함을 보여주기 위한 건축물을 대형 사진으로 기록해 왔습니다. 작가는 북한을 5차례 방문해서 촬영한 북한 시리즈로 영상 및 사진 14점을 선보이는데 모두 한국에서는 최초로 전시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은암미술관에서 전시되는 작품들, 이게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네, 1층 전시실 벽면에 가득 채운 28m에 이르는 대작은 관람객이 시선을 압도적으로 몰입하게 만드는데요. 정말 크네요. 네. 지금 자료 화면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대형 스타디움에 운집한 수많은 인파 속에 굳은 표정의 군인들의 모습부터 무표정의 여성들까지 수많은 인물 군상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것이 과연 진실인가에 대한 질문으로 수천 명의 군중으로 연출된 스펙타클한 모습은 사회주의를 찬미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결국 사회주의 국가를 구성하는 것은 이념에 의해 억제된 삶을 살고 있는 개인들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그냥 관람할 게 아니라 조금 전에 설명해 준 것처럼 그런 의미를 보고 작품을 보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전시를 이제 비교하면서 관람하는 포인트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점에서 저희가 보면 좋을까요? 네, 이번 북한의 조선화에서 나오는 등장인물들은 힘든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서로 의지하며 헤쳐나가는 미래지향적인 행복한 이미지를 보셨다고 한다면 중국의 왕거펑 작가의 사진은 아무런 감정이 없는 북한 사람들의 무표정이 대조적이었습니다. 네. 작가는 다양한 인민들의 자연스러운 표정을 담고 싶었지만 통제받고 연출된 표정을 기록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데요. 한반도 분단의 상황과 정치적 이념의 경계에서 이분법적인 갈등을 넘어 예술을 통해 상상된 경계들은 어디서 어디까지가 경계인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은합미술관님 문화전당 옆에 광주 대이동에 자리 잡고 있죠? 네,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잡아당겼습니다. 오른쪽 멀리 뻗어갑니다. 우익수 뒤로 탐장 넘었습니다. 박민우의 솔로 홈런. 또 하면서 제구가 잡힌다는 거예요. 권희동이 다음으로 왼쪽으로 뻗어갑니다. 탐장 쪽 넘었습니다. 좌우로 넘어가는 타구입니다. 외야수 걸음을 멈춥니다. 탐장 넘었습니다. 모창근의 솔로 홈런. 이제 스코어는 3대0. 주자는 3루 1루. 초구 타격. 자, 왼쪽에 높게 떴습니다. 자, 3루 주자가 준비합니다. 좌익수 잡았습니다. 3루 주자 출발. 홈으로 연결되지는 않았습니다. 권희동의 희생플라이. 한 점을 더 도망가는 NC 다이노스입니다. 스코어는 4대0. 끌어당깁니다. 유격수 빠르게 쫓아갑니다. 백핸드로 잡았고 1루 송구. 1루에서는 세이브입니다. 받아 때렸습니다. 이번엔 2루 스킬 넘깁니다. 센터 쪽에 안타. 2루 주자 3루 통과. 홈으로 들어왔습니다. 기아 타이거즈의 추격이 시작됩니다. 김주찬의 1타점 적시타. 3구째 왼쪽 좌익수 앞에 떨어집니다. 원아웃 이후에 주자가 나가는 기아 타이거즈. 오른쪽 타고 달려갑니다. 오른쪽 넘어갔습니다. 윤혜인상의 동점 3런. 이제 승부는 다시 원점. 스코어는 4대4. 끝내기 주자가 3루에 드는 NC. 받아 때립니다. 왼쪽으로 좌익수 뒤로 따라갑니다. 원트랙 잡지 못했어요. 3루 주자 득점. 권희동의 끝내기. 초코케이크 급식으로 인한 식중독이 광주와 전남에서도 발생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50명이 넘는 학생들이 식중독 증세를 보였는데요. 교육당국은 실태 파악도 못했습니다. 윤수진 기자입니다. 목포의 한 초등학교에 문제의 초코케이크가 점심으로 제공된 건 지난 5일. 환자는 다음 날부터 발생했습니다. 학생과 교직원을 포함한 900여 명이 초코케이크를 먹었고 이 가운데 21명이 구토와 복통 등 식중독 증세를 호소했습니다. 학교 측의 보고는 환자가 처음 발생한 지 4일이 지난 뒤에야 이뤄졌습니다. 학생들의 신고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 지연 보고가 아니고 그때 당시에는 발생을 안 했고 그다음에 10일 날 정확히 발생한 시점부터 저희들이 바로 보고를 드렸다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광주의 중학교도 사태 파악에 뒤늦긴 마찬가지였습니다. 저희들이 많은 고민을 하고 조금 식중독이라고 그 단언을 하기에는 상당히 모호한 부분이 있다. 보건소는 정확한 식중독균 검사를 위해 환자가 발생한 기간 동안 급식으로 제공된 모든 음식과 조리기구 검사를 의뢰한 상태입니다. 계속 조사하고 있고요. 학교 방역을 지속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이제 검사 결과에 따라서 향후 대책을. 식중독 의심 증상을 일으킨 초코케이크가 납품된 학교는 광주 6곳, 전남 21곳 등 모두 27곳. 하지만 전라남도 교육청은 환자가 처음 발생했던 지난 6일
초코 케이크가 실제 납품된 학교는 단 2곳에 불과하다고 밝히는 등 허술한 실태 파악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MBC 뉴스 윤수진입니다. 광주 시민사회단체들이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된 판사들을 인사조치하고 특별재판부를 설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법원노조 광주지부 등은 양승태 사법부 당시 사법농단에 부역했던 판사들이 광주와 전남에 재직하고 있다며 사법농단과 관련된 모든 판사들은 탄핵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법원 스스로 사법적 폐를 청산하기 어렵다는 것이 확인된 만큼 특별재판부를 설치해야 하고 재판거래 피해자를 구제할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광주 모 여고의 성비위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혐의가 확인된 교사에 대해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광주 남부경찰서는 광주 모 여고 학생 180여 명에게 성희롱을 한 의혹을 받고 있는 교사 16명에 대한 소환조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다며 이들 중 성추행과 학대 혐의가 무거운 교사에 대해서 구속영장 신청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일부 교사에 대해서는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시비가 붙은 운전자와 출동한 경찰관을 때린 혐의로 37살 송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송 씨는 지난 10일 아침 6시 30분쯤 광주 광산구 운남동에서 앞선 차량 운전자와 전조 등 시비로 다투던 중 출동한 박모경위 등 2명에게도 주먹을 휘두른 혐의입니다. 당시 송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97%로 면허 취소 수치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광주시가 빗물을 땅속에 저류하도록 도심의 물순환 체계를 회복하는 사업을 추진합니다. 광주시는 내년 하반기부터 상무지구 1원에 295억 원을 투입해서 빗물이 침투하고 저류될 수 있도록 투수성 포장과 식생 체류지를 만드는 시범 사업을 추진합니다. 광주시는 시범 사업을 통해서 상무지구부터 물순환 선도도시 조성을 시작하고 광주시 전역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입니다. 광주시는 추석을 맞이해서 시민 생활안정 종합대책을 추진합니다. 광주시는 추석 연휴 닷새 동안 700여 명의 비상근무조를 편성해서 종합상황실과 현장 대책반을 운영하며 소외계층 지원과 성묘객 편의 증진 등의 업무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8천여 명에 이르는 결식 아동에게 도시락과 식료품을 제공하고 진료 공백을 막기 위해서 응급의료기관과 당직의료기관 그리고 약국을 지정해 운영합니다. 우즈베키스탄 고용노동부 한국주재사무소가 고려인이 많이 거주하는 광주에 문을 열었습니다. 광주 광산구 흑석동 외국인 노동자 지원센터에 문을 연 한국주재사무소에는 우즈베키스탄에서 파견한 공무원들이 상주하며 자국 노동자들을 위한 통역과 법률 자문 등을 수행합니다.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우즈베키스탄인은 5만 명에 가깝고 이 중 10분의 1인 4,700여 명이 광주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추석 명절을 맞아 오늘부터 10월 7일까지 전국 540여 개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 최대 2시간까지 주차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광주는 대인, 양동, 말바우 송정시장과 우산, 서방, 남광주, 무등시장이 대상인데요. 다만 허용 구간 외에 주차하거나 소방시설 근처에 주차하는 불법 주정차는 단속이 강화됩니다. 지난 10일 동구청에 백리 20kg들이 50호가 배달됐습니다. 익명의 기부자가 배달 업체를 통해 구청으로 전달한 건데요. 동구청은 2016년부터 명절마다 꾸준히 백미가 배달되고 있다며 어려운 가정에 전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필문 이선재 묘지의 귀향을 기리는 특별 전시가 광주 박물관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이선재는 세종실록을 편찬하는 데 참여하고 우리 지역을 광주목으로 승격시키는 데 기여한 조선 전기 대학자인데요. 묘지에는 그의 행적이 담겨 있습니다. 전시에서는 분청사기 묘지 외에도 지역 설치 미술가의 기념작품, 샘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주 일요일 광주문화예술회관 대극장과 야외 잔디마당에서는 오후 4시부터 클래식 공연이 열립니다.
음표 그림을 엽서로 제작해주는 체험 프로그램과 클래식 버스킹이 진행되고요. 저녁 7시에는 광주시향이 화려한 클래식 명곡들을 선보입니다.